이제 전속중개에서 의뢰인의 의무할 차례예요. 아주 쉬워요. 거기도. 동그라미 1번. 자, 유효기간 내에 이 말 보이세요? 아까 유효기간은 원칙 몇 개월이었죠? 3개월. 이 동네 3자 두 번 나온다고요? 3개월, 3년. 두 번 나오죠, 3자. 자, 유효기간 안에 의뢰인이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다. 그러면 위약인 거죠, 이거. 다른 계공한테 의뢰해서 거래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럴 때는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라. 그 계공이 중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중개 보수만큼을 위약금 줘라 이거죠. 핵심은 거기에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시작.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그러면 유효기간 경과 후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어요. 위약금 줘요, 안 줘요? 위약금 안 주죠.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는 뭐 다른 계공에서 의뢰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네. 자, 1번 쉽고요. 동그라미 2번. 역시 유효기간 안에 계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계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다. 참 나쁜 놈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계공이 두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계공을 따돌리고 둘이 차 한잔하면서 계약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때도 똑같아요. 중개 보수에 뭐? 해당하는 위약금. 똑같이 결과 똑같습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주세요. 자, 세 번째, 유효기간 안에 의뢰인이 뭘 했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고. 전체 읽어볼게요. 이럴 경우는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계공이 그 물건의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들었던 비용만큼을 주자. 이런 뜻인데 이 문장 속에는 위약금이라는 단어는 있어 없어요? 없어서 일단 이렇게 답하세요. 유효기간 내라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못한다고 틀려요. 그걸 할 수는 있다. 다만 계공은 지금 저자가 나한테만 의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면서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냐. 그건 좀 주자. 뭐 지가 아무리 많이 써도 그래도 중개 보수의 50% 넘지 않았겠지. 그래서 50%의 범위에서. 핵심 단어 어디예요? 범위에서 그거예요. 범위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의뢰인이 그만 뭘 하고 말았다? 네? 스발상을 하고 말았다고요. 네. 근데 그동안 계공이 들었던 소요 비용은 30이다.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죠? 네? 50? 30? 자, 이거의 50%는 50만 원이죠. 50만 원 뭐? 범위에서. 쓴 게 30이면 얼마? 30. 70 썼으면 얼마? 50.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틀리낼 때 이렇게 내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X? 딱 잘라 50% 주란 말이 아니라 50% 뭐? 범위에서. 그게 맞으면 틀린다고. 소요 비용을 줘라. 자, 이게 이제 의뢰인의 의무였다. 방금 우리는 뭘 공부하셨나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마쳤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 그랬네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네. 자, 계속 이어지는 단어는 뭡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현재 아까 전속 중개 계약일 때 한번 등장했던 이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라고 했던 그 정보망입니다. 자, 정보망은 인터넷 통신망이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계공만. 그래서 첫 줄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이 말 나옵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보망이 중개업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현실적으로는 지정 안 받고도 정보망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시험이니까 이 법에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답하세요. 이 법상 거래종목 사업자가 되려면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격증 누가 줬죠? 자격증 시도지사. 등록증은 누가 줬죠?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은 누구? 국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장이,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개공은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자 들어가시면 그림인데 그림. 그림에 자 A가 갑한테 1번 집 팔아달라 했죠. 그림. 네, 뭐 그냥 편안히 보시면 돼요. 1번 개공 갑한테 집 팔아달라고. 근데 당장 살 사람이 없어서 2번 정보를 공개했죠.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3번 B가 하필이면 을을 찾아갔죠. 갑한테 찾아갔으면 대박인데 을을 찾아갔네. 집 사달라고. 근데 팔 게 없어서 4번 검색했죠. 검색했더니 갑이 올린 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5번 소개했죠. 소개했더니 B가 뭐래요? 집 보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6번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갑한테 전화했죠. 검색하면 갑의 연락처가 뜰 테니까 전화했지. 지금 집 보러 간다고 연락해보라고. 7번 전화했죠. 집에 붙어있으라고. 그래서 집에 갔죠. 보러 갔더니 문 열자마자 사겠대죠. 그래서 8번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이렇게 중개가 쉬워요. 결과가 성사됐어. 성사됐으면 이제 계약서도 쓰고 확인 설명서도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정보망에 올려진 정보는 더 이상 쓸모없는 정보죠. 그 물건을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지워야 다른 개공한테 또 전화가 안 오죠. 그래서 9번 그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요. 그 정보망에 접속해서 물건을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건데 법 조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정보망 운영자에게 거래가 된 사실을 통보해 준다고 표현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보세요.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자는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개공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누구에게만? 개공에게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다 나와요. 누구랑만 놀으라고? 개공하고만 놀으라고. 그 다음에 개공갑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2번 처음에 정보를 공개할 때는 거짓 공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미끼, 허위 물건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9번 거래가 끝났으면 거래 사실을 뭐 해주라고요? 통보해 주라. 이런 의무들을 좀 이따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이제 지정을 받는 건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받을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보자는 거예요. 단순 암기니까 오늘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 돼요. 이해는 요하지 않아요. 암기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거기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이런 단어 보여요? 보입니까? 부가통신사업자. 네. 그게 뭐냐면은 KT, LG, SK는 이미 인터넷망을 깔아서 운영하죠. 운영하고 그 인터넷망을 빌려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걔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한대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는 거래요. 부가통신사업자가 먼저 돼야 되겠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개공들을 가입시켜야 돼요. 무려 몇 명 이상이나? 500명 이상의 개공을 가입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500명은 골고루 몇 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씩은? 30명 이상씩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가 뭐예요? 시도. 특광도, 특시, 특도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300명, 경기도 200명 어때요? 합쳐서 500, 2개 시도, 최소 30명 이상. 괜찮네. 괜찮네. 그럼 서울에서 480명, 경기도 20명은? 안 돼요. 최소 몇 명 이상? 30명 이상. 숫자 외우셔야 돼. 이렇게 외우세요. 5, 2, 30개. 시작.
네, 아주 무렁차게 좀 해보세요. 5, 2, 30개. 개공 30명이 손에 뭐 들고? 오이 들고. 아, 있다, 참. 다시, 개공 30명이 손에 뭐 들고? 오이 들고 등산 가고 있어. 5, 2, 30개. 아삭, 아삭. 시작. 5, 2, 30개. 아삭, 아삭. 민망해요? 합격을 위해선 잠시 민망함도 참아야 돼요. 네. 자,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를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직원 고용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동네가 충격적이냐면 정보처리 기능사라고도 나와요. 기능사 아니고 뭐? 기사. 네. 아, 장난 아니네. 기사. 기사하면 우리 떠오르는 건 말탄 기사죠. 좀 상상 좀 해봐요. 저 푸른 들판 위에 말이 한 마리 서 있어. 그 말에 누가 타고 있어? 기사가. 분위기 꽝이네 정말. 자, 자식. 저 푸른 들판 위에 뭐가 서 있어요? 말이 서 있고 그 말에는 누가 타고 있다고요? 기사 오빠 해봐요. 기사 오빠 해봐요. 기사 오빠 몇 명? 한 명. 그 기사 오빠 뒷자리 누가 앉아 있어요? 공인중개사 언니 해봐요. 공인중개사 언니. 예. 참 분위기 정말. 자,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시작.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둘이 말 타고 달려오는 걸 상상하세요. 좋아요? 예, 말 타고 달려옵니다. 기능사 오빠 타면 안 된다고요? 예. 가끔 개업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타기도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줌마는 타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시집 안 갈 언니, 중개사 언니가 타야 돼. 중개사 언니가. 예? 가끔 중개사 언니가 둘 타기도 해. 둘. 예? 오빠가 한 명이잖아. 언니가 둘 타면 싸우지가 않아요. 예, 됐습니다. 기사 오빠 하나, 중개사 언니 하나. 그 다음에 가입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네. 툭 하면 그다 다운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컴퓨터 됐다 줘야 되겠는데 최소 386은 돼야 되겠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지정 신청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제출하세요? 당연히 국장에게 제출해야죠. 이때 제출 서류 아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한다면서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내래요. 그리고 개공을 몇 명 이상 가입시키라고 그랬어요? 500명 이상 가입시켰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내가 네 정보망에 가입할게 라는 신청서겠죠. 그 신청서와 그 개공들의 뭐 사본? 등록증 사본. 그 개공들은 다 개공들이어야 되잖아요. 개공들이니까 500 등록증 사본을 몇 부 이상 내라고. 이걸 500부 이상 내라는 얘기네. 박스로 내야 되겠네.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기사 오빠 뭐 내시라? 자격증 사본. 중개사 언니도 자격증 사본인데 거기가 대충대충 진행할 때는 아닌 거예요. 한번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지난주까지 낸 적이 있던가요? 안 냈던 것 같죠? 안 됐죠. 어디에 안 냈냐면 등록관청이 나왔네요. 듣기만 하세요. 우리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할 때, 소공의 고용신고를 할 때,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관청이 나왔네요. 시군구에다가 등록관청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시도지사한테 예증 땄냐고 확인 요청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신청은 누구한테 해요? 국장한테. 국장이 거꾸로 시도지사한테 야증 땄냐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자존심 있지. 장관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혹시 야 땄냐고 이렇게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내가 내라 이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이 책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내요. 여기만 냅니다. 이 동네 말장난 심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라고 X로 나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 원본을 내면 어떻게 해? 그 지정 신청자가 가서 뭐라고 중개사한테 뭐라고 그래? 야 깜빡하고 네 거 원본 내버렸다 야. 그러니까 찾아와라. 사본 내야지. 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다음에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도 내야 되죠. 네.
자, 듣기만 하세요. 뭐 재미로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냈냐면요.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는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OX. X. 그 개공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됐죠? 지정받으려는 자가 보유하는 컴퓨터 용량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얘기지. 이제 공부 대충 하는 사람은 컴퓨터 나오면 오! 이렇게 풀거든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말장난이 장난 아니야, 이 동네가. 자, 이렇게 요건을 다 갖춰 신청했어. 국장은 신청받고 며칠 안에 지정서를 준대요. 단순해요. 그냥 30일 안에 지정서 준다고 찾았어요?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받았죠? 지정받았으니 뭘 해야 되냐면 운영규정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운영규정이 뭐냐면은 뭐 듣기만 하세요. 이 정보망의 개공이 등록하는 절차, 이 정보망을 이용하는 방법,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 이런 거, 그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의 권리와 의무 이런 걸 정하는 것이 운영규정이에요. 운영규정을 정해서 누구 승인 받으라고 돼 있어요? 국장 승인 받아야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시작.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돼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정받고 얼마 이내? 1년 안에 설치 운영까지 해야 되고 안 하면 그 지정을 뭐 할 수 있대요? 취소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또 연습 많이 하시는데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걸로 잘 나와요 또. 지정 취소는 항상 뭐로 끝나야 돼? 할 수 있다고만 끝나야 돼요. 지금은 뭐 처음이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풀어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이러면 X로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할 수 있다로 풀어야 돼. 자, 큰 2번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의 의무를 배웁시다. 의무. 양가로 1번 누구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자, 동그라미 1번 오로지 누구로부터만?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이건 이렇게 되겠지. 개공을 뭐라고 내면 돼요? 뭔 소공이요 또. 소공 아니야. 그 개업공인중개사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틀릴 것 같아요? 그렇지. 중개 의뢰인. 센스. 자, 다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오로지 누구로부터만? 오로지 개공으로부터만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개공하고만 놀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차 해보세요.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차 시작. 네,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 차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차. 왜 그렇게 하냐면 시험 낼 땐 딱 하나만 내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한 경우 이만큼만 내는가. 또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이만큼 내는가. 하나만 내거든. 그래서 차 이렇게 합니다. 이거 다 제목에 보면 지정 취소 사유라고 써 있죠.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까 제가 할 수 있다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준다고 돼 있잖아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그러고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이제 양가로 2번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동그라미 1번 정보망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거래가 완성됐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거래용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해라 이거지. 이런 걸 위반하면 뭐 준대요? 업무정지를 준다고 돼 있네요. 업무정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업무정지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얘가. 자, 이 단원을 마칩니다. 지정 취소는 나중에 할게요. 자, 넘겨보세요. 55쪽. 이제 여기 칠판을 업으세요.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나 볼게요. 양쪽 의뢰인을 만나서 일반 전속 중개 계약을 했죠. 거래인 정보망도 더불어서 같이 해봤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둘 간의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누구한테? 매수한테 뭘 하라고? 확인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 누가 하라고? 개공이. 소공은 할 수 있어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야지. 중개보조원은? 안 되지. 아니, 집 보여주기, 커피 내리기. 아, 왜 그래요? JB. 중개보조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JB라고 그래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JB.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JB의 뜻은 진정한 바리스타. 집 보여주기와 커피 타기. 좋아요? 네. JB가 뭐라고요? 진정한 바리스타. 이런 거 확인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해라? 개공 또는 소공. 아니, 이걸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 있죠, 의무. 의무자는 사장이에요. 의무자는 사장이고 직원은 의무자는 이거 아니고 아니고 할 수는 있고 이거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그 정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사장과 직원 차이지 뭐. 예. 다시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야. 근데 할 수는 있어. 보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 이따 뭐라고 나오냐면 당연히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설명해야죠. 말로만 할게 아니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설명상에다 쭉 배우겠지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했더니 중개가 뭐 됐다? 완성됐다. 완성되면 뭘 써라? 확인 설명서. 계약서 이따 쓰고 다시 뭐? 확인 설명서 이거 작성해서 확인 설명서 이제 완성되고 쓰는 건 무조건 양쪽 다 줘야 돼. 확인 설명서는 뭐냐면 확인 설명은 내가 확인 설명했던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서 나중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했느냐 이걸 여기다 적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근거죠, 근거. 근거기 때문에 양쪽에 다 줘서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잘 줬다라고 나도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존해라. 느낌 몇 년? 3년. 됐네. 됐어요? 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다가는 뭘 하셔야 돼? 서명, 밋이다 또는이다. 찍어봐요. 또는 밋. 서명 및 뭐? 날인. 이 두 개 다 하는 건데 이게 또는이라고 하면은 틀리는데 되게 잘 나와요. 이거. 나중에 이런 거 다 구분할 수 알아요. 서명은 자필로 해야 돼. 날인은 뭘로? 지난주에 배웠던 인장으로. 인장으로. 책임을 지겠다 의미지. 자, 그러면 계속 질문 드릴게. 개공이 작성했으면 누가 서명 및 날인? 누가? 개공이. 그럼 소공이 작성했으면 개공하고 소공하고 어떻게? 같이 함께. 함께. 그러니까 이제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네가 썼으면 누가 책임져? 네가. 소공이 썼으면 함께 책임져야지. 소공의 업무 상행이랑 개공회의로 본다며. 됐나요? 네. 이제 우리가 뭘 할지 알겠죠, 이제? 네. 시작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아니, 55페이지 내용은 나중에 공부할 텐데 55페이지 보면은 그 기본 윤리라고 있어요? 읽고만 갈게요. 읽고만 갈게요. 양가로 1번. 개공하고 소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뭘로 탈바꿈된다? 전문 직업인으로 탈바꿈 되니까 항상 어떤 자세로 다녀라? 품위를 유지하고 다니라고 대충 다니지 말고. 예? 그리고 어떻게 중개하라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앞으로 우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출 의무란 뜻이에요. 이게 법조문이고요. 저 밑에 2번 제목이 뭐예요? 비밀 누설 금지 의무다. 그럼 전문 직업인들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있죠? 의사나 변호사. 네? 우리도 전문 직업인입니까? 아까 전문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전문 직업인이라고 의사, 변호사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의무를 져라?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져라 이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재밌는 말 나와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고. 언제까지 지키라고? 언제까지 지키라고 그 의무를?
죽을 때까지 지키라니. 이거 되게 우리 힘든 의무다 이거. 이 많은 비밀을 어떻게 다 갖고 간대? 도대체 이게 농담을 못하겠네 분위기가. 자, 잘 갖고 가세요. 네, 잘 갖고 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렇게 이제 중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출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의무에 따라서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지시하는 얘기지. 자, 거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아니, 동그라미 1번에 주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중간중간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확인 설명의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개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끝에 개공이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소공은 의무자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확인 설명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했어. 누구만 업무정지 받는다고? 개공만 업무정지 받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왕이 공부하는 거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 잘 들어보세요. 소공은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 받는 제재는 없죠. 네? 근데 분명히 어떻게 그러냐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랬죠. 방금 그랬잖아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소공이 확인 설명을 하는데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했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제재 받아 안 받아요? 그때는 받아요.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누구 의무? 개공의 의무. 소공은 해야 될 의무는 없어. 근데 할 수는 있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그때는 자격정지를 받아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첫 줄 확인 설명 언제 하래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완성된 때 이러면 틀려요. 완성이 된데 뭘 설명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어떤 의뢰인에게? 아니 어떤 의뢰인? 그 앞에. 핵심 단어가 뭐다? 취득이라는 단어예요. 취득 의뢰인에게. 취득 의뢰인이면 매도, 매수 누구? 매수. 임대, 임차 누구? 임차. 오케이?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토지대장이나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와 같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해결하셨나요? 네. 자, 확인 설명을 언제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어요. 자, 양가로 2번. 그럼 이제 무엇을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지. 자, 설명사항은 거기 10가지 적혀 있잖아요. 10가지 적혀 있는데 아까 우리 53쪽에다가 8가지 더하기 꽁시리가를 적으셨죠? 네.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설명사. 설명할 사항이 8가지가 겹쳐요. 겹치니까 그냥 쭉쭉 적을게요. 첫 번째는 특정, 다른 말로 표시, 또 다른 말로 기본적 사항이다. 이게 뭐였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거 설명을 했죠? 그런 거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도, 면적 얼마 이거.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나요? 느낌 오세요? 그렇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차권 이런 거 설명해야죠.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기재도 설명해야 될까요? 그럼요. 토지 같은 거 중개할 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권리공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도 설명하고 벽면 도배 상태도 설명을 하시고 환경 조건도 마찬가지고 입지 조건도 설명을 하시고 얼마짜리인지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똑같이 겹칩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래서 특정 관리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추가됩니다. 9번, 10번. 9번은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취득, 조세, 종류, 세율을 설명해라. 자, 질문 드릴게요. 세법 시간에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가 뭡니까? 취득세, 거기에 부과되는 게 이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배웠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설명할 의무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은. 취득 관련 조세만 종류와 세율을 설명하라고 됐어요. 그럼 나머지 조세는 왜 설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이것만 설명하라고 했을까요? 힌트 드리면 누구한테 설명하니까? 매수 쪽에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도 쪽은 설명 안 하잖아요. 취득할 사람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취득 조세를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이전 조세는 보유 조세 이런 거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취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다른 거 설명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 다른 거 설명하기 못해 이거. 배우기도 힘들어 이거. 이것도 빠듯해요. 자, 10번째는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설명해라. 그 다음에 실비도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산출 내역까지 설명을 하래요. 뭐 이런 의미죠. 이게 중개보수를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라는 얘기다 이거지.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그냥 더 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더 받을까봐. 구체적으로 실비는 나중에 배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그 공식까지 다 적어주라는 얘기지. 공식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법 옆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쓰면 돼요. 노란색으로 된 것만 좌우가 겹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은 설명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이렇게 외웁니다. 취중토란 여기 취, 여기 중, 여기 토. 취중토. 취중토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취중에 내가 토했으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잘 설명해 주라고. 내가 오늘따라 왜 그랬는가. 에? 됐죠? 평소답지 않게. 자, 취중에 토했으면 뭐 하라고? 설명하라고. 에? 자, 그러면 이제 실판 잠시 보시면은 이제 다 적으셨으니까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걸 내는 게 아니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를 기억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을 때 정보를 공개할 거죠. 누구한테 주로 공개하죠? 아니. 정보망이니까 다른 개공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우리 같이 중개하자고. 다른 개공들한테 공개. 이건 살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개공들한테 이런 거 공개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알아야 그러지. 몰라요 다른 개공들? 이거 공개하면 그 댓글 달려. 너 헷갈렸지? 너 60점이지? 이렇게 댓글 달려요. 자, 이거 10번을 공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 복비 얼마 받아야? 이거잖아 지금 이거. 다른 개공한테 왜 공개 이거를? 나 복비 받는다고 공개해봐. 뭐라고 했어? 댓글 뭐라고 달려? 밥 사라고 나오지. 술 사라고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이쪽에 들어갈 성격이 사실 아니다고. 이건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자, 8가지는 어떻게 요리해지나? 8가지. 시작. 특정 관리인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자, 다 했네. 뭐 원래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56쪽의 맨 아래. 자, 시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니다.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벽면, 도배 이런 거 설명하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면 그 집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거보단 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죠? 언제 가서 이걸 조사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나요?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뭐에 대해서는 상태에 관해서는 자료를 뭐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방법을 한 장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기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게 될 확인 설명서 서식이 보이죠. 서식에 그 살짝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보입니까? 보이세요? 거기에 괄호 안에 뭐라고 써드렸나 제가? 직접 조사의 기재는 제가 원래 서식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라고요. 네.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건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적는 부분인데 총 8가지가 있죠. 그 페이지 전체 8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로마 숫자 2번 제목이 뭡니까?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은 무슨 뜻이래요?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9번에서 12번까지죠. 예? 이 9번에 12번까지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잠시만. 이따가 자세히 또 배우고요. 9번에 그 실제 권리관계에다 밑줄 치고요. 실제 권리관계 밑줄 치고 그 오른쪽 옆에 큰 데다가 쓰세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쓰세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쓰세요. 자, 쓰셨나요? 네. 그래서 좀만 상상해 볼게요. 원룸을 팔아요, 원룸. 원룸을 전체 통으로 매매합니다. 그럼 그 임차인들을 다 인수하는 거죠. 그럼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이거 알아야죠. 그 임차인들을 개공이 다 만나는 게 빨라요? 건물주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요? 건물주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계약서 다 갖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등기 안 된 권리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0번에 들어있는 거 쭉 보셔요. 전부 다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거죠. 11번도 마찬가지인가요? 11번도 그렇고요. 12번 보면 일조량도 그 집 들어가야죠. 소음 진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따로 확인 설명서는 인터넷에 다 서식에 돌아다녀요. 9번에서 12번까지만 표를 딱 복사해 가지고 따로 한 페이지를 만들어요. 한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 양반이 집팔러 오면은 이 양반이 난 집팔러 오면 그때 쓱 내미는 거예요. 이거 좀 해놓고 가. 이거 금방 할지 않을까요? 금방 하죠. 나중에 따로 시간 내지 말고 그냥 지금 해놓고 가라고. 금방 하죠, 이거. 금방 합니다. 그 다음 밑에다 이제 그 사람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그 집에 하자 있는 걸 내가 왜 책임지겠어, 이거지. 그렇죠? 그건 개공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매수가 집 사러 오면은 그걸 들고 가서 현장 가서 이제 하나씩 조목조목 이게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나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죠. 근데 나중에 증 따서 실무교육 받잖아요. 다 그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해는 못 하겠어. 집 보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보고 오라고 그래, 그냥. 거실에 앉아. 보고 오라고. 웃기고 있네. 제대로 볼 수나 있어요? 거기서 수돗물 털어볼 거예요? 그 집 가서? 아니, 그러니까. 네? 누가 뭐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시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먼저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믿음이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구경하라고 그래, 그냥. 제대로 구경이나 되나? 그 집에 문제 있는 걸 어떻게 언제 알아? 살면서 알아. 그렇잖아. 현실이 그렇잖아. 이거 말도 안 돼. 보피 200씩 주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것도 하려면.
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게? 예,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제대로 된 중개다. 이런 얘기인데 57쪽으로 다시 오시면 맨 위에 문제는 이겁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이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했단 말 나오죠. 불응은 생각해 보세요. 싫어요 이럴 사람 있어요? 없지. 그게 아니고 나는 집주인인데 그 집엔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나도 그 집을 몰라 이 말이에요. 몰라. 그 집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집 한 5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 4개는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 그 집에서. 그냥 이런 얘기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그렇다고 해봐요 빨리. 그렇잖아요. 네. 잘 모른다 이거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료 요구에 협조가 안 되면 그 협조가 안 된다는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어요? 현실이 이렇다. 현실이 이런데 뭐 나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둘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내가 책임진다 안 진다? 내가 책임 안 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라 이거지. 설명했더니 이거 사겠대.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서면으로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이걸 적는 부분이 나와 있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개공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의무를 다한 거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적어야 한다. OX. 그럼 틀려요.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불응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응했다고 설명하고 그 사실 확인 설명서에 적으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확인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자, 잠깐 보십시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보면서 설명해줘라. 등기부 떼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라고. 토지용 개확인서 떼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아까 자료 요구에서 설명하라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충분히 확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확인 설명을 잘 했더니 드디어 중개가 뭐 됐구만? 완성됐구만. 자, 양거는 1번의 첫 줄.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찾았어요? 네. 매매기원 임대차 계약에 체결되어서 매매기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죠. 그때 뭘 쓰라고요?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 말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쪽 다 줄였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몇 년 보존하시오? 3년 보존하시오. 별거 없어.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서명 및 밑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서명 및 날이. 자, 괄호 빼고 읽겠습니다. 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 말은 개공이 작성했을 땐 누가? 개공이. 소공이 작성했을 땐 개공과 소공이 함께 이 말이잖아요. 간단하죠? 이렇게 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그러면 X로 골라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네? 서명 및 하라고 그랬잖아요. 늦게 오셨잖아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따지면 어떡해. 두 개 다 하라고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친필로 이름을 쓰고 인장으로 날인하는 두 개 다 해야만 의무를 다한 거라고요. 책임을 진다는 의미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인쇄하고 도장만 찍으면 누가 썼는지 누가 알아 이걸?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이름을 인쇄하고 도장 찍으면 그게 누가 쓴지 알아 이걸? 보종을 썼는지 개공이 썼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네. 그럼요. 큰일 나죠. 잡혀가지고. 중개 보종은 안 돼. JB. 그렇죠. JB. JB. 자, 그 다음에 괄호 보시죠. 괄호 보시면 괄호는 무슨 말이에요? 괄호 앞에가 개공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라면 그 개공 자리에다 누가 해라?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분사무소라면 개공 칸에다가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주된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인데 소공이 작성했대요. 그럼 누구랑 누가? 대표자와 소공이 함께. 분사무소인데 소공이 작성했대. 그럼 누가? 책임자와 그 소공이 함께 이 말이죠. 시험에 이렇게도 잘 나와요.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한 확인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X. 분사무소일 땐 누구?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고. 대표자가 아니라. 이렇게 책임자 자리에 대표자라고 틀리게 잘 나와요. 괜찮아요. 방금 듣기에서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양으로 3번은 확인설명서는 국토부령에 표준서식이 있어요.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고 표준서식을 꼭 사용해야 되고요. 종류는 4가지가 있으며 영문판 서식도 있어요. 외국인들 위해서 써주라고. 네. 영문판 서식은 시험에 안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책에도 수록이 안 돼 있고요. 나중에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네.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서식 종류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가 있대요? 주거용 건축물이고,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할 때 쓴 서식이고, 세 번째는 토지 중개했을 때 쓴 서식이고, 네 번째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할 때는 서식이고요. 오늘 이번에 기초이론은 주거용 건축물만 배우고 나중에 4개 서식을 다 공부하고 비교하는 작업도 다 하셔야 돼요. 자, 잠시 후에 뒷장에 있는 서식을 공부하겠습니다.